자, 먼저 그 애정운에 있어서 을사 기축 갑술 임신이지. 갑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정제 뭡니까? 정제격이지. 예? 축계신기 계신기 이 격용이랍니다. 격용이라는 것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장간에 축계신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 세 개의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천간에 투간해 있고 세력을 이루면 이제 그걸 격으로 봐요. 그럼 격은 사회에서 내가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육친으로 보시면 좋죠. 그래서 축계신기해서 이제 기토가 투간을 해서 이 정제격이 됩니다. 정제격이 되죠. 그래서 정제격 옆에 겁재가 투간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격을 깨붙죠. 깬 거 아니야? 이 목국토가 되니까 오히려 쟤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겁재가 그 정제 이 부분은 갑일간이 내가 이 월령이라고 그러면 그 사회적 활동을 얘기합니다. 예?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재물 번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겁자하고 뭡니까? 같이 뭔가 나눠 먹는 어떤 양상으로 간다는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식신인데 뭘로 돼 있습니까? 그 겨울에 조후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식신. 그지? 이 문창기인까지 이제 연결합니다. 문창귀인. 이렇게 되면 식신은 자식이라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문창이니까. 이 자식이 착하다, 좀 까칠하다. 1번 착하다, 2번 까칠하겠다. 얻은 게 들어가겠습니까? 착하지. 왜? 축월의 화는 아주 따뜻하고, 그죠? 그럼 이 아가 이제 순하고 착한 거야. 밝고, 하는 밝잖아요. 근데 안에 사무경병이 들어가서 경이 들어있으니까 약간 이중성은 있겠죠. 계산되면 있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이렇게 조우로서 이 축월에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축월에 그죠? 꽁꽁으로 붙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하나 있음으로써 해서 뭡니까? 좀 살아가는 게 희망이 있잖아요. 땅을 데워주니까. 물론 산은 변해서 금으로 갈지언정 어쨌든 화기 때문에 이 언땅을 이게 뭡니까?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자식이 꼭 나한테는 필요한 어떤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제죠. 정제, 편제. 그리고 이 씨는 이제 급평관, 편인. 이 팔자는 이제 여자 팔자거든요. 그지? 본명, 본명 55세. 55세인데, 보통 여성분들이, 만으로 50, 원래는 56세고, 56세. 보통 여성분들 있잖아요. 시집 가거나, 이제, 시어머니 이제 모시고 이제, 살아가 팔자에서 보면은, 뭐 식신생제를 해서, 남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정제를 생하든 편제를 생하든, 일단 그 식상생제를 연결시키는 구도는 내 그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쟤를 만들어 낸다. 쟤한테 뭔가 이렇게 결과물 그러니까 준단 말이죠. 쟤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여자 팔자에서는 여자 명식에서는 이 식상생제가 쟤가 누구지? 시집가면 시어머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식사가 뭐라는 겁니까, 여자가? 음식 하는 거잖아요. 음식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뭐, 그것도 뿐만 아니고, 뭐, 하여튼, 몸을 쓰는 일이라.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시어머니에게 봉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팔자에 식상생제가 잘 매끄럽게 연결돼 있다 하면, 시어머니한테 상당히 잘한다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봉사죠, 봉사. 그러니까 시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는 뭐냐면, 처음 들어있잖아요, 처음. 여는 식신생제로 가잖아요, 식신생제로. 가는데 식신이 먼저 있다는 거는 내가 최초, 일찍이, 뭐 시집을 가서 내가 일찍,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람도 있고, 뭐, 모시지 않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며느리도 있잖아요. 뭐, 어찌됐든 내가 시어머니한테, 일찍 시집 가서 이렇게 식신생제로 잘 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따뜻한 식신으로 쟤를 내가 받으니까, 며느리한테, 그죠?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식신이 생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노동력, 그 다음 뭡니까? 물질, 세 번 정신적. 그러니까 정신과 노동, 육체죠, 육체와 정신. 그 다음 물질이죠. 물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 예? 진짜 실제로 뭐 물건이라든지 기중품이라든지 내가 줘서 뭔가 없는데 내가 물건을 줘서 보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신 부분이 시댁을 위한 모자란 부분을 위해서 자꾸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식신이 이제 점점 사가 겨울에 열기를 뺏기니까 점점 힘이 들어가겠죠, 식신이. 그죠? 이 겨울이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따뜻한 걸 받으니까 좋고, 자기는 하는 행위가 따뜻한, 응? 이 빛을 가지고, 그죠? 자꾸 생각하는 게 힘이 다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축술 형상들이 뭐냐면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막, 불만도 생기고 있잖아요. 시대가구에 갈등이 생기는, 갈등. 형살. 축술 형살이죠. 형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형살 이거는, 그러니까 뭐랍니까, 물리적 수단이나 도구를 써서 억지로 메꾸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잘라내는 동작이라든지, 끼우는 동작이라든지, 그죠?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처가 생기는데, 첫 번째, 마음의 상처, 정신적 상처를 항상 안고 있다. 두 번째는 실제 몸에 상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는 흉터죠. 그러니까 일반 말해서 영어로 하면 스크래치가 난 거야, 스크래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상을 사주에 들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 스크래치 상처, 육체적인 스크래치, 그리고 흉터가 남아있다고, 항상. 본인이 안 갖고 있으면 자식이나, 직계에 이제 물리는 거예요. 직계에. 이런 부분을 형살에 대한 부분을 하시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절을 가고 처음에 내가 식신생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이 축술의 형살이 놓여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 흐름에서. 시어머니 성격도 잘 보셔야 돼. 이 시어머니 자리가 축이기 때문에 축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궁시렁궁시렁. 이게. 왜, 이 소라는 동물이 참으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뭐 하거든. 그러면 시어머니가, 네, 뭐,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라 뭐 있어. 반복적인 행위를, 그 소 대책임질 알지? 그런 것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게 축자가 얼마나 그 알뜰한 글자고. 돈 잘 안 쓴다니까, 그지? 알뜰하다니까. 시어머니가 알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응?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뭘 안고 있어요, 이게? 축 계신기에서 금을 안고 있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봅시다. 여기도 금이 있고, 신금 있고, 여기도 경금이 있고, 여기도 경금이 있고, 그죠? 사무경병에 술신정무에 신금, 축계 신계 신금, 경금. 여기는 좀 따뜻해서 좀 낫다. 그러면 이 나무가 사실 그 속 안에 보면, 땅속 안에 보니까 경금, 신금, 신금, 경금이 있죠. 그러면 추운 겨울이라. 그러면 이 금들이 다 차가워. 이건 조금 따뜻하긴 한데, 다 차갑기 때문에 이 간목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 관성을 이제 들고 있는 거지. 평관, 정관, 정관. 금금목을 땅 속에서부터 뿌리가 그걸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들이 좀 관살에 의해서 힘들다. 관살은 시어머니의 설기처거든. 토생금, 금금목이라. 그지? 아시겠죠? 관살은 시어머니의 설기처라고. 시어머니가 토생금 하니까 시어머니가 서방한테, 자기 신랑한테 야야야야 해가 이제 신랑을 치도록 만드는 거지. 예? 제 생관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차가운 금이 들어있고, 이 나무가 겨울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나무가, 겨울의 나무 한번 보시라니까. 추굴의 겨울의 나무, 시시에, 예? 외롭다니까요. 외롭다니까, 간목이. 겨울의 나무는. 그러니까 외롭게 살아가는 나무다. 그러다가, 그 지지에 보면은 특히 술과 숙성의 이 신금, 땅 자갈이 이제 박히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지. 이런 것들. 자기는 어찌 탈출구가 어딥니까? 탈출구가 아니라고. 자기, 그죠? 자식이나 자식 에너지를 가지거나 이 행위를 내가 해야 돼. 이 행위를 하는 게 뭡니까? 이 식신이. 나의 행위가. 응? 노래. 응? 운동. 취미 생활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라. 노래나, 우리 노래에도 그 치유 노래 있어요, 노래. 막 이렇게 한이 쌓이면 노래를 통해가지고 막 치유하는 노래 있죠, 노래.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개우법이라, 개우법. 그런 애들이 만약 학생들이라면은 막 스트레스 이제 받아 있는데 어디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동전 노래방 가고 막 노래만 실컷 부르고 노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식신이 이 깝깝하게 이렇게 음기로 쌓이는 환경에 내가 살아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가 소통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야. 바람 좀 쐬어줘야 돼. 아시겠죠? 근데 애들 참 좋아한다니까. 또 이런 스타일은 애들을 좋아해요.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 근데 안방궁이 그렇게 그 식신을 오래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좀 안 되죠. 딸은 괜찮으나 딸은 정화를 따로 보면 됩니다. 병화를 아들로 보면 돼요. 물론 식신을 딸로 보고 정화를 알지. 양이니까 이게 이제 아들, 음이니까 딸. 에? 그래서 이제 양이 인묘돼 버리잖아요. 결국 인묘된다. 인묘.
정화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딸은 괜찮은데 이제 뭐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가졌는데 뭐 옛날에는 미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딸은 이제 좀 남겨놓는 이제 이런 글자상으로 보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글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골프 친다면서요. 네 막 골프 치고 다니까 뭐 이래.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식신. 예? 그걸 안 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자꾸 빛을 빼앗아 간다니까. 제 시어머니나 남편 자리잖아. 남편 자리에서도 자꾸 내 그 따뜻한 이 에너지 이런 부분을 자꾸 희설. 내가 봉사해주고 막 낙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럼 이 팔자에서 서방이 어디에서 서방이? 서방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일지 기준에서 보통 이제 삼합신살로 일지 기준과 그 년지 기준으로 두 가지 다 봅니다. 삼합 년지 기준, 삼합 일지 기준. 그래서 신살을 매기는데 일지 기준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역마살이라. 이노술 궤도에서 신은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물론 대문 밖에 있어서 대문 밖에 있다는 건 담장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서방이. 그러니까 먼 객지 생활이나 먼 객지 활동을 통한 그 직업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가 있는 거지. 그게 역마라. 역마도 되지만 대문 밖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둘 다 그렇죠. 지금 부산이 고향인데 울산에서 계속 살았어요. 네, 그렇죠. 이런 역마살 관계에 놓여있고 이 년지 기준이죠. 그러니까 사유축생 기준에서는 신이 뭐지? 망신살이라. 자, 그러면 이제 망신살은 보통 그 내가 간목이 순정을 처음 잃은 상대. 그러니까 나의 그 부분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망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 순정을 잃었던 상태를 보거든요. 그것도 신으로 보면 돼요. 그럼 옛날에는 뭐 처음 잃은 거는 다 서방으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망신이라는 것이 이제 신랑 자체가 망신이라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줄 좀 모른다. 왜? 내가 망신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집안이나 뭐 주변의 사람에게 좀 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망신이라는 것이 내가 망신살 알죠? 천살, 망신, 육해. 그러면 뱀띠 같은 경우에는 신이 망신, 자가 뭡니까? 자가 육해. 그 다음에 천살이 이 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 앞에, 그러니까 결국 그 사유축, 띠 기준에서는 이 금국이죠, 금국. 금국은 뭡니까? 수국을 생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끌려가야 돼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끌어가는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만나면 수월하게 살까? 요즘은 진짜 힘드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요즘 그저 코로나로 뭐로 뭐 혼자 이혼해가 혼자 사는데 뭐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버렸다. 그럼 내가 누군가 기대가지고 좀 살 띠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이제 요런 신자진 띠를 보면 천살, 제일 임금, 망신, 임금의 식솔,
육해, 이건 이제 내무부 장관 이래 보는데, 이런 존재를 쳐다봄으로써 내가 의지할 때를 찾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업이나 돈,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보다 환경적인 측면, 이 중에서 나보다 월등히 좀 낫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이렇게 나보다 위에 신분에게 기대 가서, 사면 수월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 예전에는 남자가 이쪽 그룹, 여자가 이쪽 그룹에서 궁합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끌어가주는 에너지로 보고, 뒤에서 받쳐주는 것은 뒤에 요 그룹을 보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망신사로 되기 때문에 이 천살 망신 육해가 내가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상이냐면 직업이죠. 직업이나 학생들은 학교 진학에 있어서 높이 꿈을 꾸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팔자가 뱀띠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제 미래에 대한 직장이라든지 내가 몸을 닮을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스펙을 꿈꾸는 그 망신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년에.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조금 높은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직업군, 또는 어떤 동네가 좀 좋은 동네, 서울에 있는 좀 스펙이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쏠려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보통 보면 천살 망신 육해 운이 오면 자꾸 이제 막 서울대 쪽으로 가서 시험을 치려고 막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 자꾸 내 미래, 내 더 좋은 곳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직업이나 직장이나 또 학교에 이제 부분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담장 밖에는 서방이 이제 맨날 바깥 일로, 먼 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주에서 역마살이니까 역마살 관련해서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임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죠. 이 금속 성분의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조선 쪽이나 물류 유통이, 물은 유통이죠, 유통. 그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해양, 수산, 조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기계, 금속 회사, 수출 회사 뭐 이렇게 오행하고 저 역마살 신사라고 엮어 쓰면은 그게 대충 이 서방의 직업군이라든지 내가 미래에 가야 할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 부부 관계는 이미 저렇게 역마살 대문밖에 있기 때문에 집 나가 있는 서방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그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뱀띠의 진짜 실제 띠를 이제 보셔야지. 실제 띠. 남자 실제 띠가 뭔지 모르겠으나 실제 띠가 이제 천살 망신 육해 그룹 있으면은 매달린다고 서방한테.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네가 무슨 천살이고 하고 또 오히려 상대를 깔아뭉댄다니까. 니 잘났네 이제 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는 거지. 진생인데 남편. 진생이네. 천살 아닙니까? 니 까불어 봐라. 이 입장에서 니 아무리 까불어 봐라. 니 내 발바닥에 있어. 이제 이러는 거야. 콧방귀도 안 끄는 거지. 안 무서워한다니까. 진짜로. 응? 천사를 두고 있으니까 천사한테는 내 도저히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합적으로 볼 때 이제 음이 강하잖아요. 네? 음이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 뭘 쓴다? 양을 짝지어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름생이라든지 목화가 이제 좀 자리하고 있는 사람과 짝을 맺혀주면은 대체적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 근데 이 팔자에서 이제 제일 갈등되는 부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이 신의 연결고리가 깨지면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 특히 이제 이 간목일간 여인은 사화로 조를 땡겨 쓰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거 하자 이러면 이제 갈등된 게 뭐냐면 자식 때문에 갈등이 돼요. 이 글자. 내 자식 없잖아. 이제 이혼하고 뭐 아들이 뭐 어디 가더라도, 뭐, 그지? 부모 없고, 나 우리 아들이 마음 아팠어. 내가 도저히 안 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별할 때에 이별을 상당히 뭔가 갈등하게 만드는 이 중요한 글자가 이런 어떤 조후 글자, 사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글자들이 이제 막, 그지? 실제로 뭐, 해라든지, 예? 해, 자, 축, 이런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신유술부터, 신유술. 그러면 들어 올리면 병화죠, 그죠? 병화가 병사묘, 절태, 양에 갖는다고. 실제적으로 이런 겨울에 딱, 해에 딱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축 맞아서 자식이 뭐 시집을 간다, 떠난다, 어디 뭐 유학을 간다, 부모 곁을 있다, 어떤 식으로 떠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뭐 상황이 뭐 당연히 되는 상황 같으면 상관없지만 억지로 뭔가 이 아이의 어떤 그 가슴 아픈 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힘든 거지. 이런 글자. 저기 이제 생면중이다. 일본은. 그래서 이 팔자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것을 이제 직업적으로 조후로 직업 전공을 쓰면은 대체적으로 잘 풀리죠. 이거 글자를 도와줄 때. 예? 도와줄 때. 도와줄 때. 언제 도와줍니까? 저 글자를 도와주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그렇죠. 봄과 임묘진과 사오미 여름이 와야, 그지? 임묘진 봄이 목이잖아, 목. 사오미는 화. 그러니까 목생화를 도울 때, 예? 그럼 목은 뭡니까? 비겁이 식상을 돕거나, 식상이 식상을 돕거나, 이래 되잖아요, 기운이. 이런 팔자에서는 임묘진이라는 우리가 비견급제운이 오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 자신감. 시댁에 있다가도 이제 독립만세, 내 살 수 있다, 이렇게 탁 나와버린다니까, 비견급제운이 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대운 자체를 잘 보시면, 예? 대운 자체를 한번 보시라고. 경인, 신묘. 이때 지금 보세요. 경인신 6.7대운에 17대운 왔죠. 갑일간이 그 초년, 초대운과 요런 처음 시작과 그 다음 시작, 그죠? 처음 대운과 두 번째 시작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비견급제 목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갑목이 인을 보고 묘를 봤다는 거는 나의 뿌리를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묘인에서 뭐가 못 살아납니까? 반대편을 보시라고. 금이 못 살아나니까 경신, 그죠? 그 다음에 땅으로는 신유가 못 살아나고, 응? 그 다음에 이 목기가 강한 운에는 토가 약합니다. 토가. 아시겠죠? 토가 약하다고.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진술 충미하고 무기토죠. 무기토, 진술, 충미 글자가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이건 관성이고. 그러면 재관이 이제 허물어진다는 건데, 어릴 적에는 이 아이가 만약에 어릴 적에 간목을 썼다면 이 관성이라는 것은 집 안의 울타리를 나타내요. 보통.
관이라는 것은 내가 울타리. 그럼 여성들은 가정을 가지면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놓으면 가정이란 게 뭡니까? 관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내가 집에 있고 가정이 어떤 꾸려지는 모양새는 이런 관인데 이 관을 허물어 버리거든요. 경금이 인해 절지 신의 태지, 경금이 묘에 태지, 경금이 절지에 이러니까 이게 집안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라. 응? 그리고 토가 무기토 진술 충미가 있는데 토가 목에 의해서 묘가 뭡니까? 격각되고 또 인이 축에 의해서 합탁이 되고 인술이 짝을 지어서 봄이 오니 가을 땅이 물러가고 묘술 합이 되니 가을 토가 무너지는 결과라. 그러면 이 봄이라는 대체에서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토는 이 팔자에서 누구예요? 부친이죠, 부친. 부친이 이제 세력이 무력화가 된다는 거야. 부친이. 그러니까 부친이 무력화된다는 건 여러 가지죠. 뭐 부친께서 뭐 하시는 일이 뭐 좀 잘 안 된다. 아니면 부친의 역할론이 좀 부족하다. 또는 부친의 어떤 건강 질병이 예상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재성에 대한 어느 부분의 무력함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인묘대운에는 재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토와 금이 특히 재성은 어릴 때 현금 사정이죠. 주머니 사정. 용돈 부족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팔자는 인묘에 대해서 이제 그 용돈 부족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수성가로 막 나가야 되고. 다음 대운이 어떻게 납니까? 임진, 계사, 가보, 을미, 17, 27, 37, 47, 57 이리 오죠. 이 경금을 한번 묻는다는 건요, 그 시집 장가 가기 전에 큰 남자와 이별사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발생해요. 네? 이제 인묘가 있다는 거는 저 안에 육친이 경금, 그다음 뭐 들어가 있어요? 정화, 기토가 이제 인묘된다는 거거든. 경금, 정화, 기토가 인묘된다는 것은 욕에 대한 육친, 관성, 편관, 식상, 상관, 기토, 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족 육친에게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족 육친에 대한 아픔도 따른다. 그래서 인묘진 가니까 자꾸 양기가 들어오죠. 인묘진 봄과 여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해결된 겁니까? 이 팔자가 조후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요 식상이죠. 식상 조후로서 반겨 쓰는데 목생화 아시겠죠? 생욕대 병화가 생욕대 록왕세 이래 봐도 되고 목이 화를 생하고 그리고 화의 뿌리가 들 수 있는 부분이 사오입니다. 보여. 자, 그러면 식상이 대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팔자에서 자식 발전. 아이고 막 자식이 잘 되겠네 이제. 에? 이때는 자식이 용돈 주고 막 그래요. 와, 어머니 하면서 용돈 주고 뭐 자식이 막 이래갖고 자기를 노후에는 살려주는 거라. 예. 그래서 자식 발전이 있겠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내 직업이 때에 따라 이 팔자가 만약에 교육업을 실제 교육업 하잖아요. 예? 교육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식 발전인 것은 내가 사회활동 무대에서도 학생들이 생기발랄하다니까요. 아시겠죠? 학생들이 생기발랄하다고 요래 오면 그러면 애들이 잘 뛰어나 건강하니까 막 무슨 사업이 잘 되겠어요? 무슨 업이 잘 되겠어요? 교육업이 잘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러니까 식상은 뭘 생각합니까 또? 이거는 식상 쌍미 식신이 가면서 토도 무토도 록왕세 기토도 제왕 걸록 다 관대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쌍미 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식상생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보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때 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안방에 있는 신금은 갑술일주가 안방에 술, 신, 정무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안방에 정관이라는 남편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태절묘, 사병, 뭡니까? 11수애지죠. 특히 신금은 사오미, 오라는 이 구간과 미라는 구간이 엄청 덥잖아요. 우리가 그 오미라는 구간이. 그러면 이 신금은 여기서 살짝 하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서방이 여기 운에 녹아버리니까 어디로 나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 있어야 됩니까? 바깥으로 가야 됩니까? 바깥으로 나가 있는 형태나, 이게가. 나가 있어야 이 경금이 버틴다니까. 선생님, 조우가 뭐 이러는데 이런 하지 말고, 이 신금은 이런 운을 조우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신금은 여기 절, 쇠, 맞나? 신오병, 신미쇠, 녹아버린다니까, 다. 지방궁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편간의 모양으로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남자가 되어버려요. 안에 들어 다 녹아쁜데, 이게 있으면. 그래서 정관의 형태의 서방은 별로 재미가 없고, 그죠? 신금의 서방은, 이 또 올리면 경금이거든요. 편간의 서방, 편간은 뭡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애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막 애지중지 하는 건 아니에요, 편간은. 그러니까 막 밖에서 좀 나가라. 들어와서 역할 좀 해라. 이게 이제 그 편적인 성분이고, 정관은 아주 모범적이잖아요. 집에 뭐 참 착실하고 돈도 잘 벌고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뭐 남편으로서 이건데 그게 다 깨지 있다니까, 이게. 그죠? 신금이. 그럼 경금은 편간으로서 자라가는데 편간의 모양을 자라가, 모양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서방인데 점점 가는데, 이것은 이제 서방이 아니더라도 뭐 애인이나, 그죠? 남자친구로 둘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요게 참 이쁜 건데, 식신이 너무 떨어져 있어, 일로. 식관이. 외국에 가요. 예? 외국에 나가 있어요. 식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팔자에, 여자 팔자에 식신은 뭡니까? 관성을 붙잡을 수 있는 도구단 말이죠. 이게 꽃이라며, 꽃. 꽃이 아름답게 관성이 옆으로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뭐 달라붙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신합이 있으면 요래 가까이 탁 붙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든 구석이 있고, 또 식신 행위는 예쁜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물이 있을 거고, 예? 몸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있다니까.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위. 이 부분으로 나누거든. 그러면 이 식신이 좀 좋잖아요. 그죠? 따뜻하고. 그럼 이 부분의 매력 포인트를 느낀다는 거는 내 제스처, 동작,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인물에서 나타나거나 내 몸에서 나타나거나, 몸매가 좀 이쁘네. 식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리고 인물이 좀 너무 잘 꾸미네. 이것도 나타나. 안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이뻐요. 이렇게. 상대방을 조금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이 이쁘다. 또는 아까 이거 뭡니까, 이거? 행동에 있어서 예쁜 행동을 한다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세 부분 중에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남자로부터의 어떤 뭡니까?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신을 좋아하는데 자식을 쫙 잘 키우고 막 이러는데
신랑 입장에서는 자식 잘 케어해주고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겠노. 그런 부분이 이뻐서라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얼마들이. 근데 이사 자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용신이 자꾸, 용신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일찍 써먹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병화가 축에 양지, 묘지, 병지가 걸리다 보니까 힘이 점점점 딸린다는 것은 처음에 내가 식신행위가 참 아름다웠는데 뒤로 갈수록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글자가 안방에 오로 있다. 오로,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잘해줬다가 식신행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됐다가 어디 가서 됩니까? 여기서 안방에서 상간의 행위 잘하는 거야, 식상행위를. 그러니까 여자 팔자나 남자 팔자의 식신이 이런 월이나 일지궁에 있을 때에 그 나이대에 잘 쓴단 말이에요. 15세 이후로 해서 45세까지의 요런 어떤 식신이 뿌리를 이제 병화가 뿌리를 두는 인이라든지 묘라든지 또는 같은 글자에 있으면 이런 식신 행위들이 이런 나이대에 다 먹힌데 여기 막 식상이 꺾여 들어가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쪽으로 가버리면 처음은 식상 행위를 잘하다가 뒤에는 이제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여자 팔자에서 남편한테 잘하는 것. 예? 간목 입장에서 일간이죠. 생애적으로 재성이 재성. 재성이면 정재, 편재로 나뉘죠. 여기에서 관성으로 이어질 때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일간에서 모든 일간에서 재생관할 때 관 입장에서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성 입장에서는 받는 거는 받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재성이 점점 약해지거나 운에서 약하게 만들거나 충이나 형이나 뭐 이런 에너지로 삭감될 때 관성에게 이 행위가 잘 안 돼요. 남자한테 위하는 마음이. 그러면 이 팔자에서는 제가 이건데 재성이 이제 같이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 같으면은 해주려고는 해요.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단지 이제 서방이 이제 멀리 떨어져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방은 안 돼. 그러니까 정관은 재생관 하려니까 녹아버리니까 힘드는 거고, 경금은 여기서 생욕대로 가니까 편관한테는 생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시죠? 재생관은 남자를 위하는 제수치료 동작이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재가 좀 발달하니까 남편이나 남편한테 남자들한테 참 잘해요. 이게 제가. 잘했는데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운에서 이제 재가 꺾이든지 관이 이제 무너지든지 대운에서 이제 그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팔자 명식에는 원래 재생관이 되면 여자는 남자한테 상당히 잘하게 돼 있어요. 남자 팔자에서는 식신생재가 붙어 있으면서 매끄럽게 돼. 그러니까 조건은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식신생재나 붙어 있으면서 재생관이 돼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기가 힘들다니까. 남자한테 잘해주려면 어디 멀리 가가 해줘야 되고, 뭐가 조건이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잘해줄라 하는데 지 잠들기 전에 안 들어오니까 10시 반만 되면 딱 자야 돼. 멀리 있네.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일찍 자는데 신랑 뭐 1시에 맨날 그러고 타이밍이 안 맞아. 만날 수가 없다. 못 만나요, 저기. 한지웅 두 가족이 영혼이 못 그래서 실제 대부분 밖에 가 있으니까 역마살로, 그지? 서방이 이제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술 신정부에 신금이 원래 서방이 정관이 있었어. 있는데 이게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관으로서 역할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또 보니까 저 신금으로 대문밖에 티 나가보고 신금이 바뀌어서 저 편관으로 모양새로 바뀌면서 대문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일생의 남자는 오직 이 지금 신랑 하나밖에 없고 처음 만난 남자인데. 그럼 처음 만난 순정을 이제 뺏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천살에 서방을 두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어떤 마음이든 천사를 임금을 버리려 하니까 와 위태롭거든. 위태롭지 않으니까 임금이 없어봐 한 나라에 어떻게 되겠노 그지? 진띠를 버리려 해가 좀 이게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남자를 엄청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역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무슨 쥐는 이거보다 급살이라. 어? 급살이잖아요. 급살, 도화, 반환이 있는데 도화, 반환은 가장 이제 이쁘하거든요. 근데 이 급살자는 밑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편한데 좀 부담스러워. 뭐 있으면 잘못 건드리면 막 깽깽깽이 산다니까. 잘못 건드리면 막 깽깽깽 어서 막 예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불뚝불뚝 이제 나오는 거지 여자가. 남편 사주하고 같이 이래 보는 거 아닙니까? 뒤에는 같이 있는데. 그래 난 이 팔자를 남편 건 몰라서. 네, 했잖아요. 어?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나? 지난주엔 거. 아, 걔해. 얘. 걔해 그렇지. 옆에 이제 적어 보면 계사, 계해, 정묘, 갑진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대운이 57 계유대운 67 갑술대운 아니다 67 갑술대운 임신대운 남자 57세 네줄. 그럼 남자 팔자에서도 여자 운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됐으면 요게 그 편제 이미 그 편제로 설정이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게. 그러면 이 대문 밖에 말고 요게가 이제 그지? 네, 이제 배우자 편제로 있다는 거는 내 마누라를 정제 편제로 보는데 정제는 아끼는 아주 아끼는 죄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바르게 안 하고 뭐 좀 에너지가 뺏긴다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누라 아끼는데 다른데 소모적인 게 뺏기버리면 막 짜증낸다니까. 그러니까 편제는 뭐냐면은 좀 에너지를 뺏게 돼. 융통성이 있는 거지. 내 마누라는 좀 밖에 가서 좀 활동도 좀 하고 뭐 적당하게 좀 사회 관계에 좀 인간관계 좀 섞어가면서 좀 활동해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이거는 막 내 거 막 가지려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월급 재산, 이걸 무슨 재산? 거래되는 재물 이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편제가 투과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마음들, 융통성이 있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정계충의 관계가 이제 있잖아요. 이미 목생화로 힘을 받지요. 그지? 화가 끝까지 이 개수와의 충돌을 하려면 목의 원조를 받아야 돼요. 목생화 하니까 이 화가 강해지니까 해묘미 목국이잖아요. 목국에 목생화 받으니까 이 너무 이제 개수가 충돌을 당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관계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해묘로 짝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라고 내 마음 있잖아, 그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나 신이 오게 되면 특히 유가 오게 되면은 이 삼합을 깨버리죠. 삼합을 깨버린다 아닙니까?
사유축금이면 해묘미 목을 깨버리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그 대신에 뭘 붙잡아요? 이걸 붙잡잖아. 그러니까 충하고 뭔가 형하고 파하고 해하고 난 뒤에 충 뒤에는 뭐가 옵니까? 항상 합을 한다고. 고요하게. 그죠?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합을 통해서 생산이 일어난다고. 충하니까 막 태풍이 지금 바람 불고 비바람 치니까 다 빠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유증이었죠. 뭐 후유증이 남는데 그거를 이제 보수공사하고 일으키려고 서로 손에 손잡고 모여가지고 뭔가 목적물을 건설하잖아요. 그럼 여기 여자를 찾아간다니까. 구도가 딱 그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 정묘라는 게 어찌 보면 마누라예요. 마누라. 마누라인데 이런 그 목기들이 예? 마누라가 밑에 안고 있는 게 이게 묘시 원진이거든요. 그런데면 정화가 안고 있는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원진을 맞아버리면 묘목은 신경계통을 해요. 신경계통. 예, 목, 디스크, 뭐 신경통 이게 막 생기는 거야. 압통이라죠.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래, 본인이. 여자가 그렇죠. 아니 지가 그랬다. 남편이 네. 남편이 그렇다고. 이 남편이 이제 이런 거 오겠지. 처에 안 오면은 목에 뭡니까? 요 신유술은 묘시 원진 묘유충이 가잖아. 그죠? 간목이 절지에 태지에 그죠? 신의 파에 신의 해에 격각에 이제 이래 되는데 목성이 지금 다 깨져. 왜냐면 개수 입장에서의 자기 신체에 대한 신경계 계통, 뭐 허리, 목 아프고 또는 내가 괜찮으면 이 병이 있잖아요. 마누라한테 넘어간다니까. 마누라 안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있는데 유운에 신운에 인유원진에 인시형충에 맞아야 내가 한때는 하기가 뭐 조금 힙북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처럼 아팠긴 했지만은 근데 이런 부분이 나에게 크게 안 오고 이런 부분에 정제 육친에게 온다든지 아니면 온다든지 와요. 정지는 이제 아버지나 이제 뭐 예전에 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유원진이나 형충이 가해진다고. 호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유술 오면은 우리가 정인, 육신적으로 정인, 편인으로 보잖아요. 예? 편인, 정인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근근목이니까 식상이잖아요. 인묘, 지지의 인묘와 갑과 을인데 이 편인과 정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이 식상들이에요. 그럼 식상은 원래 뭘 생각이 됐으면 화를 생하잖아요. 정화, 병화, 예? 사오미, 재성을 원래 생하는 놈이 식상인데 이 식상이 나에게 뭡니까?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냈거나 나의 뭡니까? 팔다리 뭐 부분도 되잖아요. 식상이. 그러니까 이게 인신, 묘신 원진과 묘유충을 맞으면 이것도 무너지지만은 이 병정화의 재성의 뿌리처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식재가 뭐든지 식신생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성도 모르고 식신도 모르고 식신은 뭐니까 무너지니까 식상생재 부인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에? 원래 잘해줄 팔자잖아요. 수생목을 해면이 목국 해가지고 목을 생하잖아요. 전부 다. 원래 되어 있는 팔자인데 식신생재가 되어 있는데 이 식신상관을 인성이 와서 다 꺾어버리니까 아내한테 마음 쓰는 부분이나 행동하는 부분이 안 돼버리니까 끊겨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식상과 재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몸도 안 좋고. 원래 이 편인이 오면 편인은 특히 도식한다. 도식. 밥그릇을 엎어푼다니까요. 건강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제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식신.
이게 운에서 그 병사묘 절태에 딱 걸리면 일단 건강 억수 위험해요. 이게 식신이. 그럼 이때 지금 내가 보니까 식신이 지금 묘도고 저 을목이 절지에 간목이 태지잖아요. 술에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인묘돼 뿐다니까. 식신이 인묘돼 뿐다니. 인묘. 이거는 보지 말라니까. 건강은 땅바닥의 최후의 땅바닥 결과론이라니까. 묘술로 합을 잡아버리면 합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합돼가지고 예? 합돼가지고 을목이 요 인묘된다니까. 합을 통한 인묘. 늦가을 이걸 봐. 늦가을 참 계절로 보시면 늦가을인데 묘술로 잡았는데 묘술 합하네 이래 하면 안 된다니까. 예? 묘술 합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을목이 결국 술에 인묘되기 때문에 식신이 인묘된다니까. 간목은 양지 들어가고. 수레에 철라살 걸리쁘고. 그렇죠. 안 좋지. 건강은 안 좋지. 수레에 철라살 걸리쁘고. 자기 몸이 철라살에 걸리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 철라살 걸리면 무슨 일이 안 됩니까? 돈 욕심내는 일이라든지 명예 욕심내면은 이때는 막 딱 가버린다. 돈 잘못 투자해버리면 가버린다니까. 그 병화도 여기 지금 뭐고 오행대세가 인묘되잖아요. 술에 병화 인묘 정화 양지. 그지? 화는 여자 돈. 이때는 좀 힘들겠죠. 많이 힘들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보면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일주만 보면 그 지지의 어떤 인가에 보면 배우자의 환경이 다 나와요. 일주만 보면 배우자 환경이. 그러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비견, 겁재, 인성, 정인, 편인 이런 글자들이 이제 인비가 있으면 배우자와 애정관계가 그래 썩 별로 안 좋아요. 보통.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힘을 있게 만들잖아요. 비인급제는. 일간의 힘을. 인성은 나를 생각하니까 힘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내 주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일이 세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를 이제 자꾸 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정관, 여자 팔자에서는 정관,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일지에 있으면 최고 좋은 거고, 편관은 있긴 있는데 좀 피곤한 서방이라도 큰 소리 치고, 이거는 큰 소리 치기보다는 아주 애정적이죠. 예. 이런 부분. 식신도 사실 좀 괜찮긴 괜찮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식신은 자식 유정이지, 남편 유정은 아니라. 그리고 상관은 더더욱 그렇고. 좋은 거 별로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재성, 정제, 편제가 지지에 있으면 이거 괜찮아. 재생관으로 살리거든요. 이게 제가 남편을 살린다고. 요런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부부 그 인연고리가 오래 가고, 좀 애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육친상의 그런 거지. 뭐, 첫째, 마음 가고 안 가고는 전체적인 어떤, 궁합 요소 쪽도 많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부분은 오분간 휴식 합시다. 네.